드디어 부산 신항에 도착.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한 낡은 등부표를 배에서 내리는 건데요. 자리를 옮겨 약 3일 동안 남은 물기를 싹 말리고 남아있는 담치들과 다른 폐기물들을 말끔히 떼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해양 등부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점검하면서 약 1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저분한 등부표가 세척실에 들어가면 이 작은 구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약 1.4mm 정도 되는 쇠구슬을 360도를 회전시키면서 그 등부표 표체 전체를 맞춰가면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세척이 끝나고 새 것으로 변신해 나온 해양 등부표. 바닷물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먼저 방호 도료를 칠해주고 그 위에 2번 더 색을 칠해줍니다. 독한 성분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양 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해양 부표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전국에서 대여섯 곳 남짓. 우리는 그 중에서 여수에 있는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양 부표, 그 중에서도 등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신경 쓸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외부 내통, 그 배터리실과 여러 가지 실이 있는 그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내부 통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빛을 낼 뿐만 아니라 등부표엔 원격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고가의 디지털 장비도 부착되는데요. 바닷물이 등부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마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립된 부분의 틈새를 살피면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2년의 시간을 버텨야 하기에 작업자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등부표 제작 과정 중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출하고 바다에 부표를 떼었을 때 반듯하게 그 쓰는 밑에 중추입니다. 이게 이 무게가 중심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지 부표가 위로 딱 서는 상황이거든요. 7톤에 달하는 등부표가 제대로 바다에 떠 있기 위해선 중추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등부표의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등부표가 완성되면 그 안으로 공기를 주입해 공기압을 측정합니다. 혹시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부표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조만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고 부산 신항에 정박한 한비토. 오늘 일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되는 회의, 무슨 일일까요? 기동에는 문제가 없죠? 예, 확인했을 때 문제 없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바랍니다. 아토토 등대 강도가 정확하게 발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달 거리가 40km인데요. 4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오늘 저녁에 나가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 등대.
부산신항 초입에 자리한 이 유인 등대는 1909년부터 밤 바닷길을 밝힌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등대입니다. 등대의 기능을 확인하는 광파 측정은 4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 측정을 위해 챙겨야 할 장비가 한 짐입니다. 혼자선 매지도 못할 무게. 서로의 짐을 챙겨서 측정에 나섭니다. 해면에서 약 70m 높이의 가덕도 등대. 건물 자체의 높이가 대략 40m인 이곳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집이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한 30kg 안팎 정도 되고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분장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가덕도 등대. 이곳에서의 광파 측정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200여 개의 계단을 꼬박 올라가야 하는 극한의 작업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든 숨이 턱하고 막히는 걸음걸음. 올라도 정상이 까마득합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 일단 무거운 짐부터 내려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위로 올려야 돼가지고. 등대 밖으로 나가자마자 휘몰아치는 바람. 아이고, 바람이 굉장히 정말. 지금 설치를 할까요? 지금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이따가.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이쪽에는 바람 불어가지고 자빠진다니까, 장비. 이번엔 거센 바람이 문제입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작업반. 같은 시간 한비토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일단 옷부터 든든히 챙겨 입는데요. 장비를 챙겨 선실을 나섭니다. 이 측정 작업은 등대의 간팀과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등대에선 어깨에 지고 올라온 무거운 장비를 위로 올리는 것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을 찾았습니다. 측정을 위한 장비 설치 시작. 이젠 완전히 깜깜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등대에 불이 켜지고 등대 안에 설치된 등명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표정 광원하고 등명기의 광원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등명기가 실제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지는지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 측정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따라 바람이 매섭습니다.
그 시간 배에 남아있는 작업반들은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확인 중인데요. 어두운 바다에선 다른 선박들이 등대 불빛의 의지의 길을 찾기에 더없이 중요합니다. 멀리 등대에서 뻗어져 나오는 하얀 불빛이 확인됩니다. 강재인님 플러스 10으로 조절 좀 해주세요. 그럼 지금 각도 10으로 조정했고요. 지금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배에서의 요청에 따라 불빛의 각도가 조절되고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잘 확인이 됐을까? 지금 저 등대가 고시 기능이 21마일 정도 광달 거리가 되는데 그 값이 110만 정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측정한 분석한 결과 130만 정도, 평균 130만 정도의 값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시간에 걸친 광파 측정이 끝나고 오늘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바닷길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 그 길이 온전히 유지되기까지 항로 표제 작업반이 담당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 신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킨다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위험한 작업을 인해 가지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역할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바다로 나아갑니다.